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요. 그때 이제 한화의 마지막 경쟁자죠. 독일의 TKMS가 엄청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화도 맞불러 엄청난 카드를 준비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한 가지 또 전해졌더라고요. 예. 대표님, 로이터 통신의 보도죠? 예. 그 하나그룹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국방과 외교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캐나다 정부는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자국 경제에 일조하는 곳에 이제 그 낙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 정부가 사실 대대적으로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면서 나섰죠. 이제 그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그룹이 하나그룹 한 곳에서만 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캐나다에서. 20만 개의 일자리요. 사실상 뭐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20만 개니까 그 점은 되게 캐나다 국민들과 캐나다 정부에게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톱어볼 텐데 우선은 뭐 독일의 TKMS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잠수함만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잠수함을 넘어서 이제 AI와 광물, 뭐 배터리, 히터료까지 풀세트로 좀 준비를 해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일자리 20만 개라는 엄청난 또 카드로 응수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독일 정부의 카드는 뭐냐면 독일 정부의 카드 중에는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이 있거든요. 네. 폭스바겐은 사실은 다 알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완성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이 이미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 TKMS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희가 사실 이 보도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 현대차도 사실 거기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격이라면은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현대차의 뭐 정의선 회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중요한 잠수함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형님. 이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그 현대차를 움직여서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왜 이렇게 수주전에 우리가 목을 매고 중요하게 하느냐? 비록 잠수함 12척이지만은 잠수함 12척이 끝난 다음에 온갖 AS 혹은 이제 MRO로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 수주 규모가 6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정권도 독일 정부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서 열심히 수준을 위해서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수함만 해서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말 뭐 한 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만큼 독일도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다고 느낀 게요. 이 독일 TKMS에서 준비한 풀 패키지에는 독일 기업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기업들도 함께 좀 붙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원팀을 꾸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도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까지 이제 끼어들어서 같이 이제 수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대한항공 제조업이 아니지 않냐 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의외로 꽤 이렇게 많은 어떤 짭짤한 이제 그 매출을 올린 데가 이제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어떤 식으로 이제 캐나다 수준에 도우려고 하냐면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또 항공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본바르디아 항공사였거든요. 본바르디아 항공사랑 이미 군용기 관련해서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그 하나그룹의 이제 그 잠수함 수주전에서 본바르디아 항공을 끼어들어서 역시 현대차처럼 이번 수준에 도우려고 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또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있다면 우리는 현대차가 있고 독일에는 또 다른 어떤 히터료,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갖다가 도우려 한다면 우린 여기다가 대한항공까지 끼어들어서 이번 수준에 이제 낙찰을 받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한화그룹의 현대차그룹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정말 가세한 어마어마한 어베전스 팀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한 60조 원이라는 거금이 오가는 만큼의 이제 각국의 대통령들이죠. 이 최고 통수권자들이 어떻게 좀 입장을 밝힐지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로이터가 계속 독일 정부에 이렇게 문의했을 때 자기들 취재했을 때는 너네가 이번 수준에 어디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 라고 질문했을 때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아니 정부가 왜 개개인 민간 기업의 그 매출과 수준에 끼어들 영향 끼치냐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물밑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정설입니다. 여기에 하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독일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는 무엇입니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독일은 이제 총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제죠. 그럼 대통령제라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앞으로도 4년 더 남았다. 하지만 내각제라는 것은 언제 갑자기 그 해당 정부의 내각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 내각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점이 사실은 또 변수라 볼 수 있고 이것을 잘 아는 또 독일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재무약정을 20년짜리 재무약정을 갖다 맺어주겠다라고 독일의 또 카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총리랑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엄청난 물밑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양국 수뇌부의 어떤 외교, 국방 안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국방부가 당연히 관여해야 되고 외교통상부, 산업부도 관여해야 되는데 해당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국장과 과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처의 국장과 과장급들도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뛸 때 사실 우리가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들이 또 뛸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이제 그들과 같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조율도 해야 된다. 이 점을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추가로 전해졌는데 이제 이번 주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연이어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요.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직접 특사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출장 기간 사이에 뭔가 한화나 현대차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전에 UAE도 갔었고 이번에 또 가는데 그 이번에 또 갔을 때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다라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강훈식 부총리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특사단을 통해서 그 캐나다 입장에서 보다 좀 더 이제 그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두 곳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원래 원팀을 이루면서 조율을 했어요. 각자로 이제 비딩을 하면은 또 출혈 경쟁이 있을까봐 이미 조율을 해서 하나오션이 메인이고 그 HD 현대중공업은 옆에서 돕는 것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오해 없으시면 되겠습니다.